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코칭 대화법에서는 경청, 피드백,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코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경청과 피드백은 같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드백은 보통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칭에서 쓰는 피드백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지적 피드백인데요. 멋지다, 최고다, 정말 훌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서포티브한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지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갈 힘을 갖도록 하는 것들, 임파워먼트 하는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지만 할 수는 없겠죠. 뭔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래서 발전을 하게 하는 그런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적 피드백은 좀 더 세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해주는 뭔가 조금 조언이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지적 피드백을 한 10번 하면 발전적 피드백은 한 번 정도 하는 정도로 지지적 피드백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정말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 커렉티브 피드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적 피드백이나 발전적 피드백이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것에 비해서 학대적 피드백이나 무의미한 피드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대적 피드백은 뭘까요? 존재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줘서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너 그렇게 하고 쓸모없는데 뭐 등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신체적 학대 당연히 나쁘고 폭력 나쁘지만 언어적인 학대, 언어적인 폭력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욕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존재를 상처 주고 존재를 깎아내려서 낙심하게 하는 말, 이런 것도 역시 학대적 피드백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싶을 땐 좀 꾹 참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아이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너무 스포일드해지고 애가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잘하려면 우리가 좀 필요한 말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존재를 세우는 말과 또 행동에 대해서 교정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걸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적 피드백도 중요한 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교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는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스포일되시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욕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 아이를 잘 되게 해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걸 더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정할 것은 교정하면 되는 거고, 훈육할 것은 훈육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지적 발전적 피드백을 훨씬 많이 쓰시고요. 이 학대적 피드백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무의미한 피드백이 있는데요. 할 수 없지 뭐, 신경 쓰면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사실은 무의미한 피드백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적, 발전적, 학대적, 무의미한 이런 피드백 종류를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주로 어느 피드백을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지지적 피드백, 발전적, 특히 지지적 피드백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단을 내려서 자녀들에게 지지적 피드백을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드백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 학대적 피드백 많이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피드백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아이의 피드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말썽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칭찬받을 행동을 언젠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 아이들이요, 책을 읽거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장난감을 치운다거나,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낙심합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반응이 없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행동을 잘해봐야 엄마 아빠가 반응이 없으니까 차라리 물을 엎지르고 사고치고 뭔가 말썽을 피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얘기는 하지만 은주야, 철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이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기질이 무엇이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디스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사실 처음에 아기 때는 순하고 까다롭고 또 느린 기질로 가지만 이제 점점 커가면서는 그런 디스크나 이런 어떤 행동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기질들을 보이거든요. 아직 그거에 맞게 우리가 잘 피드백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는 더 많이 지지적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만 잘 해주셔도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잘 소통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응원을 하며 인파워먼트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적절하게 하는 게 참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면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자기 성찰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가 뭐가 잘못했고 결점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장점이나 잠재력을 찾으면서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긍정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선입관, 편견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 아시죠? 집에서는 굉장히 말썽을 피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굉장히 의젓하게 잘 해내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럴 거야 라는 선입견, 또 편견 벗어나셔야 되죠. 자녀가 또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표정이 어떤지 또 어떻게 태도를 하고 있고 말투가 어떤지 이런 것도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반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호응하시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네 이러면서 반응하시는 거 우리 자녀 중심의 경청 태도 기억하시죠? 또 너무 지나치게 이걸 막 확대해서 반응하시거나 또 너무 축소해서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아이와 아이의 에너지에 맞춰준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다림도 필요한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답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조금 말할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감정이 너무 이렇게 압도되어 있으면 너무 무섭다거나 너무 엄격한 부모님에게서 특히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내가 말을 잘못한 엄마한테 더 많은 아빠한테 더 많은 꾸중을 듣고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왜 대답을 늦게 하는지 너무 부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이를 무섭게 만든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다림도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에 있어서 인정과 칭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은 잘한 행동, 결과, 좋은 결과 이런 거, doing에 대한 칭찬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doing도 물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한 거, 그 과정을 좀 더 칭찬해 줘야 되고요.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존재에 대한 칭찬은 그 아이가 가진 달란트, 강점, 역량, 그리고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지 이런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말 존재에 대한 칭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시각전환, 그래서 아이의 단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전환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리프레이밍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좋은 아이의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별로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이 이래서 잘못이고 이런 게 단점이에요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신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소심하고 집중력도 없고 까다롭고 거절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단점조차도 긍정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 시각으로 이렇게 변해서 볼 때 아이를 정말 잘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이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긍정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소심하다는 것은 신중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집중력이 없는 것은 관심사가 다양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산만하다는 거는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쓰면 훨씬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요즘은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까다롭다는 것도 이런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어머 쟤는 왜 그럴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일관성 있게 무언가를 해내려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또 거절을 못하는 건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운이 없는 것은 지금 충전 중이고 또 게으르다 하는 것도 충전 중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의 강점은 뭘까요? 대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요즘은 경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시각으로 바꾸는 것, 이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단점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 다 해보셔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단점 없습니다. 다 강점만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너무 넘치도록 많은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내 자신도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셔서 나의 강점은 이거구나. 또 배우자, 또 가족, 이웃, 교회 있는 분들도 이렇게 긍정 시각으로 바꿔서 한번 바라봐 보시면 아마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실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전적 피드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적 피드백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샌드위치 피드백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피드백에 있어서 샌드위치 여러분들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시죠? 네,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물, 교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양쪽에 빵을 넣는 것입니다. 즉 칭찬과 인정 격려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칭찬으로 말문을 열고 교정할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칭찬으로 인정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요즘 정보가 있어서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교정할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칭찬, 격려, 인정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칭찬하고 교정만 하고 끝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인정과 격려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룹이 있었는데 A라는 그룹은 이 사람에 대한 칭찬만 계속하는 겁니다. B그룹은요, 이 사람의 험담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C그룹은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다가 험담으로 끝나고요. 마지막 그룹은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다가 칭찬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그룹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들은 그룹의 이야기가 나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들었을까요? 네, 결론은요, 제일 기분 좋았던 그룹의 말은 험담하다가 칭찬하는 그룹이었고요. 반대로 제일 기분 나빴던 그룹의 이야기는 칭찬하다가 험담으로 끝난 거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잔전 효과인데요. 이게 너무 칭찬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듣다가 이게 별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너무 칭찬만 하고 험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둘이 험담을 하다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진정성 있게 와닿고요. 그리고 잔전 효과가 있어서 칭찬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영향을 준다, 선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실험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칭찬은 그동안 노력한 거라든가 뭐 이뤄낸 성과라든가 또 성실하게 임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칭찬을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정할 내용 내지는 여기서 사실은 뭐 이유를 좀 잠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지각을 한다. 학원에 제대로 안 왔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그랬는지 좀 걱정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좀 물어보면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전달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원에 안 간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학원 안 간다고 하면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그래서 너 전달법이라는 게 반대로 있는데요. 계속 그 사람이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그런 너 전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 전달법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뭐 더 공부해. 뭐 이런 것이 다 너 공부해. 너 조용히 해. 너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썼던 것들 이제는 나 전달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를 충고를 좀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더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가장 그 조언이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내용을 짧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얘기를 한 후에 다시 그 사람이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때? 너의 의견은 뭐니?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나 전달법을 하면서도 앞뒤로 이유를 물어보는 것,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사실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코칭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조언을 하고 또 더 좋은 행동들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마무리할 때 꼭 가능성, 또 성품, 강점, 또 그 사람의 열정, 우리 자녀의 열정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걸로 마무리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픈 샌드위치 아니고요. 일반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갔다. 한글 학교 잘 안 갔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처음에 그래도 열심히 한글 학교를 다녀줘서 고마워. 학원을 다녀줘서 고마워. 그런데 요즘은 좀 덜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엄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학원 또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너가 더욱더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엄마는 너무 기쁘다. 너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좋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메시지는 사실, 상황에 대한 어떤 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중립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 감정, 그로 인한 나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구체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속 장소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화가 나겠죠.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니까 이게 상황이고 사실이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화가 났어. 라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 나의 또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구체적인 바람은 뭘까요? 다음부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상황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히나 이 발전적 피드백을 해야 될 때가 사실 많죠. 정말 발전적 피드백을 잘해서 아이들이 잘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서 정말 좋은 크리스천 리더로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BTS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 부모님의 감정 조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중립적인 태도로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발전적 피드백은 사실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 아이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요. 또 아이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너무 배고프다든가 너무 운동을 하고 서 힘든 상태, 이런 상황 시간에서는 얘기가 잘 안 되겠죠. 아이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 자체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이메시지 얘기도 드렸고 앞뒤로 칭찬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의 확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 라고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아이가 이거를 잘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엄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피드백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지금 있는 환경은 우리가 30년 전의 이야기를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지금의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림책이나 성경 인물이나 영화, 만화, 다양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그림책에서 어떤 캐릭터를 아이가 좋아한다면 이 캐릭터
뭐 공룡이면 공룡은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할까? 이 상황에서 이 공룡의 세계에서 이 아기 공룡이 더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를 찾아서 그 캐릭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맞는 그림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아이를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방향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럴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게 먼 미래로 보면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피드백의 주의사항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칭찬을 잘하는 방법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즉시 하셔야 돼요. 이따가 몰아서 나중에 칭찬해 줘야지 이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보이는 대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좋습니다. 애들이 그림 잘했네, 그림 잘 그렸네 이 정도 하지 마시고 색감이 되게 좋네, 구도가 좋네, 와, 이 아이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잘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칭찬의 기분이 좋습니다. 가능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데도 칭찬해 주시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러디언의 법칙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존재를 더 인정하게 하고 또 칭찬을 통해서 임파워먼트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리프레이밍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아이들이 칭찬할 일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요. 아이들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더 칭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또 행동이 교정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히 학습에 있어서요. 학습의 성과는 계단식으로 보통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계속 그냥 진척 없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성적이 또 오르고 그러다가 또 진척이 없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성적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이클이 돌아간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뭔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바로바로 오르지 않아서 뭔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 노력한 성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시고 아이들을 더 격려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부가 꼭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결국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책과 친해질 수 있고 뭔가 책도 소중하게 하실 게 아니라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그냥 다양하게 쓰면서 그냥 이렇게 근데 무슨 내용이 있지? 그러면서 한 번씩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실생활에서 뭔가 더 많은 그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함께 하시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들을 할 때는 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매주마다 부모님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것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하려면 나부터 칭찬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칭찬이 있잖아요. 그 말을 바로 나에게 해준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피드백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지지적인 피드백, 예수님이 이제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칭찬하신 것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발전적 피드백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보시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도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들이 더 주의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 기억해 보시면 또 발전적 피드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부자 청년에서도 보시면 사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굉장히 발전적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제 부자 청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 이제 자녀와의 코칭 대화법에서 경청과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또 자녀를 어떻게 자녀 중심적으로 경청을 하고 직관적인 경청을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멜로디언의 법칙, 또 공감의 단계, 성경적 경청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자녀에게 힘이 되는 피드백, 그래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아이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샌드위치 피드백 이런 거 얘기했죠. 이번 주 과제를 좀 드리면요. 자녀를 잘 경청하는 이런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들 하루에 3가지 이상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자녀의 단점 리프레이밍 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자녀의 단점 한번 써보시고요. 그것을 리프레이밍해서 자녀의 장점으로 바꾸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메시지 사용해서 하루에 1개 정도?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걸로 하고 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좀 잘 실행해보고 적용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